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추미애와 문재인의 쟁걸음. 빨리 도망가자. 그 다음에 윤석열의 속전속결 쫓자 잡자. 고고TV가 여명이 오늘 그냥 소주를 한잔 해가지고 얼굴이 좀 붉을지 모르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도 답답해가지고 친구 한 2명과 만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추미애가 2020년 1월 2일 날 새벽 7시에 장관이 임명됐죠. 난 듣다가 새벽 7시에 장관 임명당한 사람은 처음 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제 장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을 팔다리를 자를 검찰 인사안을 내놨다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됩니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능력자야. 어떻게 하루 만에, 그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위풍당당한 검사들도 말이죠. 윗선들이죠. 고급 간부들, 고급 검사들을 갖다가 자를 인사안을 내놓으냐. 신이야, 신의 영역이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식 취임 하루 만에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가 포함된 인사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상당히 교체될 것이란 예측이 있다. 확실하다. MBC가 터뜨린 겁니다. MBC가. 우리가 다 아는 MBC. MBC가 터뜨린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꼼짝 마. MBC도 살고 문재인도 지키고 그럴래 하고 터뜨린 건데 MBC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이날 검찰과 법무부 인사 협의를 위한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초안을. 한심하네. 참 진짜 한심하죠. 그죠? 국정이나 업무에 있어서는 그죠? 인사가 최우선이죠. 인사가 최고 핵심이죠. 그죠? 김영삼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만 지킨다. 머리는 너희들이 해라. 인사가 만사다 하고 김영삼이가 한 말이죠. 그 인사를 갖다가 하루 만에 해치웠대요. 글쎄. 대단한 능력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달신은 곧 없어질 것이다. 달신은 곧 몰락할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2020년의 소망입니다. 추미애가 취임하자마자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이다. 전달된 안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포함됐다고 MBC는 전했다. 이 인사안의 초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경찰이 150명의 검찰 고급 간부를 갖다가 3평을 수집했다 그랬죠. 추미애는 몰랐다 그러는데 하루 만에 올라와. 하루 만에 초안 작성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던져버려. 각하 이제 했습니다. 딸랑딸랑. 경찰이 수집한 3평 자료까지 참고해 이번 인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요새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한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교안을 비판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1, 2일, 2, 3일 있다가 왜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맡았을까? 과연 윤석열만 치기 위해 맡았을까? 윤석열이 왜 법무장관을 맡았을까 하는 내용을 그 동영상을 찍어 올릴 겁니다. 이낙연이하고도 힘든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MBC는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는 물론 검찰의 수사지휘부에도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용해왔던 검찰 간부들도 상당 부분 교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추미애는 인사와 관련해서 아직
윤 총장의 생각을 듣지도 않았어요. 추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고 MBC는 말을 했고,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 측 의견 청취와 법무부의 정식 제청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인사권이라도 대통령이 검사들의 임명하고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검찰총장의 엄연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그 뭡니까? 인사권까지 주겠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검찰을 갖다가 또는 장관 행정부서 직원들을 갖다가 잘 통제해서 인사권을 갖다가 휘두르면서 조직을 갖다가 잘 간수해라 하고 국가에 충성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윤석열의 검찰을 갖다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을 뭐로 만들겠다?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퇴 당하게 하겠다. 사퇴시키겠다. 이 말인데, 과연 이제 윤석열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난 이거 못 받겠다고 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알았습니다. 받겠습니다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받든 안 받든 윤석열은 계속 고고한다. 고고티브에 같이 고고한다. 결론이에요. 고고하려고 윤석열 혼자라도 고고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사퇴를 당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사표를 던지는 것은 사퇴를 당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정권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 사퇴 당하는 순간 저를 그런 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조국이는 뭣도 모르고 윤석열하고 덤비다가 다 날라갔고 추미애도 곧 날라갈 걸 두려워서 지금 쟁걸음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가 당할까 두려워서 추미애란 도구를 내세워서 윤석열하고 맞붙게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그런 근거가 나왔냐?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에 그 부실장이 있었죠. 부실장이라는 자가 울산시장 선거 대책을 논의한 당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도 회동했다. 즉 추미애 비서가 청와대와 송철호 쪽하고 회동을 했다. 그죠? 추미애는 극구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부실장이라는 애도 정무식에도 부인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정시를 갖다가 압박하는 것도 하나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다? 추미애를 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주광덕 의원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아까운 사람이죠. 이런 친구가 또 불출마 선언하면 한국당 골치 아픕니다. 주광덕은 추 대표 측근인 정모 씨가 2017년 일정을 공개했다. 정모 씨의 2017년 일정을 공개했는데, 정 씨는 당시에 추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었다. 대표 부실장이었다.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추미애 당시 대표 밑에 있던 사람이 하루 동안에만 경선 룰을 짜고 당내 핵심 인사를 만나고 울산시장 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이 어떻게 송철호를 위한 일정이 아니었겠는가? 송철호 관건 부정선거를 갖다가 기획동원을 하고 도와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주광덕이가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추미애 부실장이었던 정 씨는 송철호 시장과의 회동도 있었다. 정 씨의 홈페이지에는 10월 11일 송철호 12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수원 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정 씨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와 청와대와 송철호의 연관관계를 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벽 7시에 임명당한 추미애는 하루 만에 검찰 인사 개관을 갖다가 청와대 문재인 각하한테 보고했다. 대단한 능력이야. 하루 만에 어떻게 그 검찰 인사를 다 해? 검찰 인사를 다 해?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듯이 검찰은 범죄 사실을 갖다가 조사하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대시키고 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맞는 소리예요.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윤석열의 한 템포 한 템포 한 스텝 한 스텝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면 정치인이 우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정치인이 누구야? 그 정치인들이 집단이 누구예요? 야권을 대표하고 문재인을 반대하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야권에서 대표가 누구냐? 한국당이다. 한국당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당은 이런 방구도 안 넣는다. 그냥 문재인만 비판하고 있다. 그게 윤석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사태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적을 치는 거죠. 그죠? 우리와 반대되는 당이 집권당을 치는 건데 그걸 치고 있는 제1주자가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 윤석열을 응원을 해야 되죠. 같이 싸워줘야 되죠. 현 정권하고. 근데 그걸 한국당이 안 해. 패스트트랙 그 500만 원짜리 또는 100만 원짜리가 두렵다. 그래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될까 봐 한국당 의원들은 두렵다. 대표도 두렵고 원내 총무도 두렵다. 기가 찰 일이다. 일반인은 고고TV 여명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온 영인이 볼 적에는 기가 찰 일이다. 그 기소가 두렵다. 죽으려면 산다. 말만 죽겠다 그러고 죽지를 않는다. 윤석열을 편을 드는 게 현재의 상태는 정치는 생물이므로 우리는 정권을 찾아야 되고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타도를 해야 되고 타도하는 선봉장이 윤석열이므로 윤석열을 편을 드는 게 그게 구국의 일이다. 구국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놈의 한국당이나 바미당 이것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가짜나 죽겠어. 정치적인 사건 아니에요. 유재수 사건, 조국이 사건, 울산 관건 부재 선거 사건, 앞으로 또 튀어나올 거악의 사건, 정치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치고 있으면 검찰을 갖다가 도와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지들도 몇백만 원 벌금형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출마 못할까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정치고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생각하느냐 문제죠. 그리고 어떤 우파 유튜버도 윤석열에 대해서 썸네일을 달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재인을 칠 우군으로서 윤석열을 가용을 하지 않아요. 어떤 우파 유튜버도.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살려야 되니까. 고고TV의 여명은 윤석열을 아직까지는 지원한다. 윤석열의 끝을 볼 때까지 지원한다. 현재는 그리고 후일 윤석열이 우파, 즉 약자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우파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약자예요. 근데 윤석열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수주의자고 헌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자고 헌법주의자고 시장 경쟁주의자예요. 윤석열도. 그래서 현재는 윤석열을 나는 지원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또 한 번 자유우파의 괴멸을 위한 칼을 들일 때는 그때는 비판을 하겠다 하는 게 고고TV의 여명 생각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적을 치는 사람한테 편승을 해주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